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여러분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통일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일까, 또는 통일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덕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접한 국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통일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을 모아보았습니다. 뭐 세 가지 예언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짧은 식견에 제가 접한 것이 세 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에서는 불교 승려인 그 탄허 스님의 예언을 그 첫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그 탄허 스님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그의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그 조선일보에 실렸던 어떤 칼럼, 조영은 칼럼이라고 하죠. 이 1915년도 정도에 실린 것 같은데,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그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오락산 통일예언이라는 제목이고요. 조영은 썰름 971편입니다. 조영은 씨는 상당히 유명한 이제 동양학자이고, 조선일보에 오랜 기간 동안 칼럼을 게재했고, 제법 인기 있게 팔린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자, 오락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우락산이라 하면 충북의 제천과 충주에 걸쳐있는 산이다. 우락산 일대 작년 식자청 사이에서는 통일을 예언하는 이 풍수도참이 진작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이 예언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불교계 고성이었던 탄허가 그 발원지였다. 대개 불교 고성들은 주역이나 풍수도참, 정감록 같은 비결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점쟁이나 술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허 스님은 유년 시절부터 도교적 성향이 강했던 정업의 보천교, 강정산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풍수도참과 예언을 피하지 않는 기질이 있었다. 탄허 스님이 1975년 무렵 오락산 자락인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덕주사에 들렀다고 한다. 덕주사는 신라 마지막 임금이었던 경순왕의 딸인 덕주공주가 머물렀던 절이다. 마예부를 덕주공주가 세운 곳이라고 전해질 만큼 덕주사는 만국공주의 한이 서려 있는 절이다. 탄허가 왔을 때 덕주사 주지를 맡고 있었던 월남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풍수도참에 기반을 둔 예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로 여겼으면 물론이다. 예나 지금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천시한다.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우락산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 됐다. 주변에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 임금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0년대 후반 댐 공사가 시작돼 1980년경에 충주댐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충주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우락산 달이 드디어 물에 비치게 되는 것 아닌가. 1983년부터 30년을 계산하면 2013년이다. 이때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5년은 집권 3년차에 해당하는 해이다. 우락산 예언대로라면 통일을 향한 어떤 조짐이 나타나야 옳다. 과연 이 예언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까? 예, 이상입니다. 흥미진진하죠? 네. 그 탄허 스님은
1913년생이고 1983년도에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예언처럼 그의 대부분의 예언은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뭐 50년 가까이 돼가는 것이죠. 예. 자, 제가 타너 스님의 예언을 접한 가장 최근의 책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입니다. 장화수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집을 한 셈인데, 이 안에 보면 상당히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편집자인 장화수 교수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분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반복이 있고 반복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를 이제 추려본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은 한반도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이루어지며 큰 폭력적인 전쟁 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통일은 한민족 간의 뭐 두 개의 정부로 이루어져서 큰 의미로 통일이고 내부적으로는 뭐 두 개의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또는 그냥 두 개의 현재처럼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져서 경제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이런 종류의 통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타너 스님이 언급하는 통일은 한민족 하나의 완전한 통일된 정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그 대화를 짚어봄에 있어서 그 통일의 시기에 대한 예언은 상당히 뭐 천기 누설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뜻 비치는 내용을 봤을 때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를 2004, 5년부터 41년 사이, 그 기간 7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 통일이 발생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은 또 다른 이제 예언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통일을 위한 큰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타너 스님은 이야기를 했고요. 앞 그 조선일보의 그 조영은 칼럼 오락산의 달 이야기에서 보면은 통일 시기와 관련해서입니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점을 시기적으로 보면은 타너 스님이 언급한 것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 있죠. 2014년에서 2020년, 벌써 뭐 2020년이 다 되어가긴 합니다만은, 거기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 임금의 즉위하고 좀 요새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조용현 씨의 이야기로는 여자 임금이 되고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 그래서 곧 2015년 당시 칼럼이 쓰일 당시죠. 곧 통일에 대한 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큰 실마리 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은 여자 임금이 당선되고 3, 4년 후에 탄핵이 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이라는 상당히 뭐 큰 변화죠, 당시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과 통일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우리 일반 대중들이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가 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정점을 찍는 식으로 통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그때처럼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예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뭐 그 외에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그 많은 것들이 동양학에 기반을 둔 주역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탄핵 자체도 주역의 정통한 분으로서 뭐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2037년에 걸친 기간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탄핵만의 어떤 언급이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완전 통일이 있기 전에 아주 캄캄한 전체주의적인 상태가 길게는 100일 정도, 짧게는 한 사흘 정도라도 남북을 엄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그의 말을 빗대면 이제 비상계엄령 같은 상황, 곧 전쟁이 나서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가 잠깐 거쳐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공포 분위기, 이런 이제 캄캄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캄캄한 전체주의 시기가 도래해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세상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곧 통일이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죠. 자, 그리고 또 그의 언급을 보자면은, 약간 확대해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5년에서 2041년에 걸친 37년간이라는 것은 소위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선후천의 그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대중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위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셨고요. 하지만 그래서 선후천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양의 기운의 비가 같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선천의 마지막이죠. 선천의 특징은 양기가 강하죠. 남성 위주의 사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 위주의 사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음양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회가 된다. 뭐 지금하고 비교하자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의 그 권위가 또 올라간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탄허의 예언 중에 덧붙일 만한 것은 이런 선후천 변환의 과정에서 세계사적 변환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은 많이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자에도 있고, 그 외에 동양학과 관련된 많은 책에서도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한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그 선후천의 전환점에 있어서 그게 지금 이미 들어서 있죠. 그 전환점이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제 인생 살면서 이만큼 변화가 빨랐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가 언급한 것은 50년 전에 남북한의 통일이 선후천의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서 후천세계가 시작된다. 여태까지 저희한테 지난 수천 년간 익숙해졌던 사회가 다른 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약간은 심판의 시기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만한 허상을 갖고 살아왔는지 짧은 예로 코로나19를 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 똑똑한 나라와 착한 나라, 체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별로 무의미하다는 껍데기라는 거, 그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어졌던 이 분법적인 사고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털, 그 털의 허상이 많이 깨지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 평범한 대중들, 범부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가 오긴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을 하자면 탄핵의 한반도 예언은, 통일 예언은 그것이 선후천 전 세계적 변화와 연결을 시켜서 탄핵가 설명을 했고, 그 세계적 대전환의 기점이 한반도가 된다,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이 쌓아왔던 그 정신 그리고 정성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모체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건 제 부연 설명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후천을 여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세상과 정성과 신념이 세상의 정성과 신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간략하나마 탄핵의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조만간 제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